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개념들을 다룰 텐데요.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그들 앞에서 호구의 입장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들의 귀에는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 호구가 아닌 승자가 되는 법을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들 앞에서 승자의 입장이 되어서 말을 해야 그들이 알아먹기 때문이죠.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먼저 그 영상을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지난 시간 알려드린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마트하게 잘 응용해서 실천하신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이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처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라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들이 변화될 것을 예상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 미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우리 앞에서 호구가 되었을 때 가르쳐 줘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실천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 모두 그냥 탁상 공론일 뿐이며 가식적인 이야기로만 생각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 승자가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준다면 이 지식들이 가진 엄청난 가치에 대해 깨닫고 정말 놀라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내 앞에서 호구가 된 나르시시스트에게 가르쳐 줘야 할 그 첫 번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비난하는 것이다. 참 이상한 게 누군가가 비난을 하면 그 사람이 똑똑한 거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사실이 아니죠.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적만 하고 그 대안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건 아는데 옳은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죠.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한 제품 중에 정말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너무 무섭게 생겨서 어른들조차 기겁하는 인형을 발명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엉뚱하고 이상하고 나쁜 아이디어들을 수도 없이 많이 떠올리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했고 그 중에 소수의 좋은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거죠. 요즘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는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또한 수십 가지의 제품들을 시도하고 실패한 끝에 마지막으로 맞춤형 샴푸에 대한 사업 구상으로 시작해서 수도 없이 변형되고 수정되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많이 시도하는 사람이 많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이 결국에 성공한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칭찬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해주는 것이 칭찬이죠. 학생이 선생님보다 수준이 높아서 칭송받는 게 아닙니다. 더 성숙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격려해주는 것이 칭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기를 쓰고 칭찬을 못 받으면 기분 나빠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잘한 것을 살펴보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많이 신경 쓸수록 성공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공학자이자 법학자이며 세계적인 암호학자 닉 스자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피드백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일수록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어렵다. 남다른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모든 사람의 피드백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좋은 아이디어에 필요한 것은 창의성보다는 용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네가 잘못됐다고 비난해도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천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평범한 생각들로는 성공하기 어렵죠. 다섯 번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팀 페리스는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빈틈없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과 치열한 전쟁 중이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저 허우적대며 앞으로 힘겹게 나아간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요.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지고 완벽한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막 나르시시스트에서 벗어난 그들 또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믿음직스럽고 능력 있어 보이고 선한 이미지를 가진 매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6번째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중요성에 따라 그 순위를 매겨서 일을 해야지 모든 일을 다 같은 선상에 놓고 전부 다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친구와 둘이서 자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이었던 그 친구는 빨래를 가지런히 완벽하게 널어놓느라고 학교 수업에 늦는 일이 다반사였죠. 아마 현모양처가 꿈이었나 봅니다. 반면에 저는 직장 일이 너무 바쁠 땐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서 방바닥에 뿌리듯이 던져서 다 말리던 사람이었고요. 그 친구에게는 학교 수업보다 빨래가 더 우선이었고 저에겐 빨래보다 직장 일이 더 우선이었던 거죠.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더 완벽하게 하고 어떤 일을 좀 덜 완벽하게 할지를 계산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7번째. 어떤 원칙이든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실에서 영어 문법 그대로 사용해서 완벽한 문장으로 대화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온갖 예외적인 표현과 문구들이 난무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 문법이 가치 없고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죠? 알고 있는 문법을 현실에 맞게 잘 응용하는 것 또한 실력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단순한 원칙들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음을 인식하면 남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게 되고 나 자신에게도 좀 더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자, 8번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이 상처받고 뒤틀리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지식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왔어요. 삶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혜는 부모님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마저도 갖지 못한 어른들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내 부모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으며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법적 마인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저의 이 표현을 부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입니다. 해석과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벽에 서 있는 기둥이라도 발로 차버리고 싶은 감정이 든다고 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분출하고 있다면 아직 동물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일단 감정 서랍을 잠시 닫고 차가운 머리로 해결 방안을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위대한 사람들은 남들이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에서조차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래도 지하철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가방 하나 잃어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경지까지 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싶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점의 수많은 자기 개발과 성공 관련 서적에서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도 없이 다루고 있죠.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평생 책을 읽고 지식을 계속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플 뮤직의 마케팅 책임자였던 보주마 세인트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언컨대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커다란 성공과 성과를 일군 사람들, 누구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독서 광이다. 또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인터뷰한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자, 이 10가지 외에도 자신의 흠을 드러내는 것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 멘탈이 강한 사람의 자세라는 것과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등등 정말 가르쳐야 할 것들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서를 많이 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참 좋았겠다 싶지만 그들의 시대에는 이 지식들을 전달받을 통로조차 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셨죠. 부모님에 대해 상처와 아픔과 증오의 마음이 심하다면 일단은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시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치유가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쯤, 그때쯤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지금은 그냥 귓잔등으로 듣고 넘기시고 나중에 정말 건강해졌을 때 그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게 아무리 큰 아픔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게 아픔만 주고 좋은 것은 전혀 안 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한다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아픔을 주지 않고 잘해주기만 한 사람처럼 대우해서도 안 되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더라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랑 함께 이겨내 보자고요. 생각보다 할만할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생각보다 자신이 그릇이 크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누구보다 더 의지박약의 유리 멘탈이었던, 누구보다 더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